지난 10월 이후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를 물은 여론조사는 모두 212개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전화면접조사 73개의 추이와 그리고 조사회사 특성을 고려해서 여론의 정확한 흐름을 통계적으로 추정해 봤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42.2%로 가장 앞섰고 국민의힘 3강이라고 불리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6에서 9%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선거가 4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유권자가 5분의 1을 넘는다는 점인데요. 3년 전 대선 같은 시점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 여론엠이 꼽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90% 이재명 후보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는 비상계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타면서 90%를 넘어섰습니다. ARS로 치러지는 국민 여론조사 경선엔 무당층도 포함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32.5%로 김동연 후보의 추격을 10%포인트 넘는 차이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순회 경선에서 충청 88.1%에 이어 영남에서는 90.8%를 얻어 누적 득표율 89.56%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노무현 당시 후보가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72.2%와 지난 당대표 경선 85.4%도 뛰어넘어 90%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애매한 바람,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입니다. 한대행은 출마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결정한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래도 이번 주 여론조사 23개 가운데 12개가 한대행을 유력 주자로 가장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다자대결 구도에서 한대행의 지지율은 7에서 13% 사이로 나타났고요. 범보수 후보들 사이에서의 지지율도 좀처럼 10% 중반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대행의 강점으로 꼽히는 중도층과 호남 유권자 사이에서도 비슷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는 건 2017년 대선 국면 초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데요. 당시 반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20%대에서 시작했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 같은 애매한 지지율로는 한덕수 권한대행 바람 미풍에 머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한 발 물러선 보수, 이것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결정을 아직 못했다는 유보층은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설이 지난주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한때 35%까지 올랐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20% 중반대로 내려왔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종합지지율 포털 여론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번, 3번 점검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앞서 한 총리가 잇따라 광주와 울산 산업 현장을 찾은 뒤 결시가동을 돕거나 선행을 베풀어온 식당을 격려한 걸 두고 사실상 대권 행보란 지적도 이어졌지만 총리실은 지방에 내려갈 때면 미담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고 반박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현재 결정으로 한덕수 차출론을 띄워온 국민의힘은 머쓱해졌습니다. 한 총리와 단일화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던 김문수 후보도 말을 아꼈습니다. 카메라가 이제 권한대행한테 조금 많이 비춰지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 경선을 하여튼 많이 비춰주시고. 한덕수 추대론을 이끌어온 박수영 의원, 대선 출마 촉구 입장문까지 내놓았던 성일종 의원은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보 진영 정당들은 대통령 노름이 아닌 권한대행 일에 전념하라.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출마설을 피우지 말고 자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하고 국회를 피해 선거운동을 다니고 노역의 대통령병 중증입니다.
민주당은 다만 헌재가 2번이나 한 총리의 정치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만큼 당장 탄핵 소추에 나서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2명은 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반 이재명 세력이 모두 모이자는 이른바 빅텐트론에 운을 띄운 건 국민의힘 지지율 1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 나와가지고 조금씩 다 나눠 먹으면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가 그냥 쉽게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전 장관은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꺾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노무현, 정몽준 또는 DJP 그런 연대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당내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해보지도 않고 제3지대 이야기를 하는 건 잘못됐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빅텐트론에 대해 보수 기득권 세력의 패배주의라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절박한 문제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때로는 결단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빅텐트 가능성을 열어놓은 가운데 심지어 당내에선 이낙연 전 총리와도 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텐트, 저는 그랜드 텐트라고 하는데 이유는 이낙연 후보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지자 한덕수 차출론에 이어 빅텐트론까지 들고 나온 국민의힘. 경선 시작 전부터 주자들마다 입장이 엇갈리면서 자칫 자중질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